이현주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늦게까지 또 회의를 하십니다. 네, 네. 저희가 네네. 네, 이렇게 준비를 네, 못했잖아요. 늦게 결정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음, 이런저런 전략 회의도 하고, 예, 뭐 예, 또 이제 사실 조직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냥 네, 뭐 조촐하게 우리 그냥 어, 주위에 이제 부자진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들도 사실 도와준 사람이 몇 분 안 계신데, 네, 근데 이제 겨우 이제 오늘 지나고 한 몇 분이 어, 도와주신다고, 네, 기, 네, 통화되는 거 보고, 네. 네, 김준혁 의원님 연락 오셨어요. 저하고 친분이 아주 얘기해도 있다고. 되나? 어, 네네. 예, 저도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예, 어, 연락 오셔가지고, 예, 예, 많이 응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네. 오셨어요. 자, 우리 시청자 뭐 여러분들. 공식적으로는 또 하기가 힘드니까, 맞아요. 네. 예, 네. 우리 당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사의 품격 네, 시청자 여러분. 또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네, 이렇게 그 예비 경선 음, 통과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다 권리당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네, 제가 뭐 사실은 중앙위원회는 예, 선방한 걸로 저는 그러니까, 만족하고요. 예,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고모님들, 네, 당의 오래된 고모님들, 특히 권노갑 고모님 네네, 등등, 그 김대중 재단이라든가 이런 오래된 네, 고모님들이 또 저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네, 와, 이현주 키워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많이 밀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러시군요. 감사해요. 네, 네. 이번에 그 예선 통과를 예상하셨습니까? 이제 약간 그래도 설마 통과하지 않을까 했는데도 막판에 되게, 예, 긴장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 또 이렇게 중앙위원회에는 인맥이 많지 않잖아요. 또 그렇죠. 의원들이 이렇게 얼마나 지지해줄지 모르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또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권리당원들이 지지를 많이 해준다고 해도 또 제가 네, 1등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비중이 중앙위원회 한 분이 뭐 몇천 표 비중이더라고요. 아, 그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자칫 300 몇십 명인데, 그럼 이 중에서 뭐 이렇게 그냥, 근데 저는 뭐 몇십 명만 돼도 좋겠다. 네. 막 그런 심정으로, 온갖 인연을 다 동원해서 전화드리고 만나고 그랬죠. 네, 개파 정치를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예,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또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또 도와준다고 해도 그 믿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네, 의외로 단체장 분들이 지지를 좀 해주신 걸로 알아요. 네, 네네, 이제 호남하고, 네네, 이런데 이제 단체장 분들이 지지를, 그래, 경기도 쪽에,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단체장 분들은 이제 과거에 저랑 예, 인연이 있는 분들이 좀 그렇죠. 있어요. 의원이셨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초재선 때, 예, 그분들 되게 힘들 때 제가, 음, 그분이 젊었을 때, 네, 음, 그분들이 젊었을 때 제가 청년일 때, 뭐 이럴 때,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같이 이끌어주면서 네, 정치를 같이 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막 웃으면서 이제 의원님 되면 이제 청년위원회 아니라 중년위원회 한번 합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남에도 음, 군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네, 그래도 두 표니까 한 표는 이현주 주자. 열심히 싸우고 정말 큰 역할 많이 했는데 한 네, 표는 꼭 줘서 당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큰 그 빚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 토착적인 어떤 지역에서 지지받아가지고 음, 정말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수해복구 때문에 정말 어렵게 막 이렇게 거의 지역분들이랑 같이
주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 마을회관 이런 데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개파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역 분들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군수하시고 이런 분들.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깔끔하게 본인이 생각할 때, 아, 나라 위해서 뭔가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다. 평소에 이렇게 방송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고 아주,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분은 본인이 먼저 전화 와서 한 표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야. 많지는 않지만, 네. 야, 정말 제가 감동했어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요, 우리 의원님 네. 보면서 제가 또 감동을 했던, 아까 저기 전화 연결하기 전에 제가 잠깐 썰을 풀었는데, 네. 의원님께서 민주당에서 출발하셨을 때, 의원으로, 네. 저도 진짜 많이 응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네. 내부에서도 상당히 또 진보적인, 네. 그런 강성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그 이후의 선택에 대해서 저도 배신감도 많이 느꼈었고, 네, 네, 화도 많이 네. 났었는데, 네. 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권유를 받고 고민을 하시다가 다시 또 정치권에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네.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을까요? 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한번 떠났는데, 그죠? 예, 네. 예. 다시 돌아왔을 때, 네, 대표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셔도, 네. 그거 대표님 혼자 생각이시고, 그렇지. 그거는 뭐 대표님이 맨날 저랑 같이 다니실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뭐 애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의원들이나 이렇게 네. 지역위원장들이 예, 과연 다 같은 마음일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제가 나갈 때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도당위원장 선거한 직후에 또 막 왕따 당한 그런 기억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젊었을 때 또 되게 순수할 때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네.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사실 젊다 보니까 예. 이렇게 좀 혈기가 너무 왕성해서 못 참은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또 들어가서 또 그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되나, 응?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쨌든 또 제가 다시 들어와서 그걸 돌파하는 것도 제 몫이지, 대표님이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경선 맞습니다. 붙여주고 하면 되는 거지. 예. 그 이상은 그 다음에 들어온 다음은 제 몫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의원님이 그 40대죠, 그때가. 네. 예. 39이었어요. 맞아요. 30대 처음에는. 후반. 그래서 40대 중반쯤 나갔죠. 네. 예.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그 원숭미라고 할까요? 훨씬 숙성된 느낌이 많이 좀 들고, 달라졌죠? 그리고 또 발언에도 훨씬 더 또렷또렷하고 그 힘이 생겼고요. 예. 네. 제가 원래 직업이 성악가예요. 성악가면서 네네. 또 뭐 운동권으로 소위, 그래서 뭐 이 정치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뭐 발음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한데, 네. 어떤 그 안 좋은 습관도 있었고 옛날에 네. 막 자꾸 이러셔가지고, 근데 그걸 고치셔, 세상에. 그거는 웬만한 노력을 안 되거든요. 네. 상당히 발전하는 정치인이다. 네.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제 질문을 몇 가지를 드려볼 텐데, 네. 그 이번에 그 출마 선언하시면서 그 영남과, 또 영남 네. 출신이시잖아요. 저도 대구 네, 네. 출신인데요. 영남과 민주보수, 그러니까 네. 합리적인 보수 기반 2030 지지층들을 흡수시키고 확장할 수 있는 후보이다, 본인이.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 네네네. 네. 그래서 영남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영남 출신이기도 하지만 네. 단순히 뭐 거기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녔다 뿐만이 아니고, 네. 제가 실제로 이제 보수 정당에 몸담았을 때 제가 영남에서 정치를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 몇 네. 년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또 이제 제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네. 그 당시에 박형준 후보하고 또 경쟁도 했었고요, 당시에.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어떤 그 조직력의 열세 때문에 뒤처지긴 했는데, 그래도 초반에는 거의 대등하게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여론에서. 그래서 그 나름의 어떤 지지 기반 이런 게 있고, 또 이렇게 상당히 대중적으로 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부산 같은 데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구라든가 이런 것도 뭐 이제 그 대구 같은 경우도 제가
대구 또 자주 가기도 하고, 네. 대구 사실은 대구 관련된 영남일보나 뭐 대구신문 이런 데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네. 제가 포항의 대경일보라는 이런 데는 항상 이렇게 가면 대구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관련해서 여러 이제 CEO 포럼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에 제가 특강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저를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꽤 있습니다, 곳곳에. 맞습니다. 네네. 네.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대개는 뭐, 특별한 어떤 당색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인데, 여전히 이제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현주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최고위원이 됐고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이제 지도부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이 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야, 그래도 이현주가 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지도부에 갔는데 우리 민주당에 관심 갖지,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또 저도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대구나 경북이나 이런데 어떤 언론계라든가 그쪽의 지도, 거기에 어떤 유지들, 그런 어떤 그 단체, 이런 지역에 이렇게 나름의 단체나 이런데 나름대로 제가 또 가서 이렇게 모임 같은 데도 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물론 저는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고 지금 경기도 지역구가 있지만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다른 것보다도 특히나 이제 영남 지역에는 제가 자주 출몰을 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 행사라든가 중요한 모임들에 그래도 제가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지역위원장이라든가 고생하시는 분들 도와서 제가 같이 가겠다. 기반이 그러면 있다. 제가 가면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예. 이름이 좀 알려져 있고 또 유명인이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도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영남을 중시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요. 예. 그래서 또 제가 또 같이 어떤 세미나를 열 수도 있고 그 네. 지역에서 그렇게 네.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또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전 영남에서 우리 민주당의 어떤 이미지가 조금씩 변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좋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보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체병 문제에 관련해서도 민주보수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체병 문제의 특검에 찬성하는 보수들을 제가 민주보수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분노하고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진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민주당에 대한 어떤 문턱 이런 것들을 좀 낮출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맞습니다. 거죠. 저희 네네. 방송에서도 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그리고 또 장기 집권을 해야 정말 네. 이 대한민국의 이 적폐가 개혁이 가능한 거죠. 예, 정말 네. 장기 집권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 네. 번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네. 위해서는 민주당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도 많이 필요하다. 너무 네. 이 좌우로 갈려져 있는, 그리고 또 민주당에 더 씌워진 그 프레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요. 예, 뭔가 이렇게 특히 네. 영남 지역 가면 무슨 아주 예. 이상한 얘기를 빨갱이 하거든요. 정당, 종북 정당 네, 뭐.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은 대중들이, 제가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적어도 이현주가 뭐 이렇게 개혁적이다 뭐 이런 민주당이고 굉장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아주 세다 이런 거는 있지만 저 사람이 국가가 매우 뚜렷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뚜렷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거든요, 대중들이. 네네네. 그러면 제가 맞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돼서 그런 보수 세력들이나 어떤 그 영남 지역에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거나 하면요, 그분들이 야 뭐 민주당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도 이현주가 뭐다라고 빨갱이다 이런 얘기 절대 못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제가 예. 아마 절대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말빨하면 웬만해서 안 지는데 네. 진짜 언변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원래 말을 잘하셨지만 끊을 수가 없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어제 집회 나오셨고 네. 또 행진하실 때 또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행진을 했는데 이 사진이 또 커뮤니티에 상당히
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화면에 네. 띄우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못 보시고 계시겠지만 띄우고 네. 있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 대표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던가요? 워낙 우리가 뭐 이제 행진하고 그다음에 주변이 시끄럽고 네. 이제 뭐 방송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도 이렇게 많은 얘기는 못했고요. 네. 다만 네. 이제 이런 얘기 했었죠. 뭐 이제 제가 최고위원 나왔잖아요. 네. 네, 최고위원 나오고 또 대표님도 이제 대표 이번에 나오셨는데 예.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최혜병 특검 문제를 가지고 집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이게 있을 수 없는 어쩌면 이게 3개월 그러니까 이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아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네. 그때 그렇게 반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무슨 3개월 딱 되니까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성일종 의원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던데 네. 이분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절대 반성을 눈꼽만치도 한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 대표께서는 사법적인 탄압까지 받고 있죠. 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대표님한테 기대하고 매달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어깨가 무겁고 매우 힘드시겠다. 응?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운명일 수도 있는데, 참, 이렇게, 이거는 우리는 정말 하려고 해도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법 탄압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당의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잠깐씩 하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그러셨군요. 뭐 이제 이번에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네. 제가 자꾸 막 죽겠다고 큰일 났다 뭐 이러고 막 엄살을 피니까 네. 네, 잘 될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네. 격려도 해주셨어요. 네. 네. 앞으로도 자주 소통도 해주시고 또 인간적으로도 위로도 좀 해주세요.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못 견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네. 좀 어떻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매우 심각한 게 예. 대표님이 어쨌든 집권을 우리가 집권해서 수권 정당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권을 잡아서 성공하기 위해서 대표님 하셔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수권 정당이 돼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예컨대 경제라든가 외교안보 이런 면에서 정말 선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노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연결도 해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정말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도 해드리고 싶은데 네. 대표님이 이것 때문에 이 사법 탄압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뺏기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대선 준비를 방해하는 그런 것도 있구나 이게 지금 네, 사람을 그렇죠. 만나거나 이렇게 그 시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하나 재판을 1심을 뭐 9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고 10월, 11월에는 1심 선고를 한다는 얘기를 앞당기고 있다.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로 이재명 대표님의 발목을 묶겠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또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이게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네. 결국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대세론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대세론. 그러면서 정말 이게 민주당이 집권이 준비되어 있는 당이구나 하는 어떤 이미지를 줘야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당한테 나라를 맡겨도 충분히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여러 중도층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도 어떤 얘기를 가끔 하냐면 미국이나 이런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민감하잖아요. 외교 안보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민감한 어떤 상황에서 대표님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뭘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 예. 그런 말씀도 드리거든요. 오늘 이제 트럼프 총격이 있었지만 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될 경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저는 네.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그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얘기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과거에 이렇게 네. 굉장히 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잘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과거에 예컨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예컨대 이제 정권을 잡아도 네. 결국에는 몰락한다라든가 어, 뭐 아니면 정권을 잡아도 예컨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그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이런 거 네. 정권 잡은 다음에 바로 해야지 하지 않고 우리가 그 검찰의 칼을 가지고 상대를 그 베는 데만 몰두를 하다 보면 그 검찰이 다시 우리를 예. 그죠? 그렇죠. 다시 우리한테 칼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업보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예. 개혁은 1, 2년 차에 끝나야 돼요. 개혁은. 네네.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라든가 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권을 잡아서 해나가는 과정에서, 당시에 보면, 적폐청산, 그러니까 그 탄핵 이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분열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보수가 다시 통합이 되지 않고 계속 분열된 상태에서 개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면서 그 개혁 보수들이 국가를 시키는데 함께 연대해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조금 더 포용력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게 과거의 저의 주장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게 잘 안 되고 이렇게 국민의당도 이렇게 다 왕따당하고 바른정당 왕따당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양당제에서 결국은 다 보수 쪽으로 다 뭉칠 수밖에 없는 좀 잘못된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력을 너무 독점하려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싸울 때는 근데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이기고 그런 다음에 이 완전히 이긴 상태에서 정권을 잡고 국가를 개혁하는 어떤 주류의 상황이 오면요. 네. 그때 주류가 됐을 때는 포용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저도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앞으로 이제 집권 능력을 가진 미래 권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좀 이 미래 담론을 좀 많이 던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네. 드리고. 정말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하시지만 사실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리고 당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훨씬 더 그 여의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좀 이 서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 아닌가. 네. 전 그런 생각도 많이 그럼요. 하거든요. 네네네. 네. 아무튼 만나서 얘기하면 그 정말 몇 시간이 걸려도 얘기가 많이 좀 흘러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네. 또 차차 모시기로 하고 자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순회 경선이 앞으로 한 5주 정도 걸리죠. 네네네. 제주도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순회 제주도. 경선, 네. 제주도 첫 그 경선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첫 경선이요. 이번 주, 그러니까 다가오는 네, 토요일에 합동 유세를 제주에서 합니다. 10시에.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네. 합동 유세는 10시에 토요일에 하는데 네. 권리당원 투표가요. 금요일 1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유세를 보기 전에 투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네요. 네, 왜냐하면 유세를 보면요. 오늘도 네네. 저도 네. 유세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예. 유세를 보면서 네. 확연히 후보자들 간의 역량의 차이가 좀 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후보자가 보는 비전이라든가 어떤 네. 정치적 내공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떤 언변은 물론이고 상대를 설득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네.
어쨌든 정치인의 스피치가 되게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오늘 상위 10% 안에 드셨습니다. 13명 중에. 아주 연설 잘하셨어요. 예. 네네. 아니, 그래서 뭐냐면 이게 네. 최고위원이 된다는 것은요, 네. 최고위원회에 앉아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발언을 하고요, 그 최고위원으로서 어디에 나가서 연설할 일도 계속 생기고요, 그렇죠. 최고위원의 자격으로서 어디 나가서 토론할 일도 계속 생기고요. 맞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면 백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백브리핑을요.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발언할 일들이 생기는데 음. 그때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어떤 순발력이라든가 이게 그냥 단순히 입이 빠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논리적인 어떤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그렇죠. 이 스피치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스피치라든가 이런 토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최고위원으로서 하다가 보면 이게 몇 달 안에 사고가 나요. 이게 말사고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한 실수가 나온다든지 당으로서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최고위원이지만 어디 나가서 연설을 대표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당을 대표해서 나가서 이 어떤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토론을 같이 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런데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게 상대가 안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럴 거면 그럴 거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최고위원. 그게 만약에 그게 아닌데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천권 때문에 나온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사실은 유세를 하면서 연설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내공을 보고 찍어야 되는 건데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이미 이렇게 세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나요? 어쨌든 뭐 저로서는 어쨌든 만약에 제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고치겠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유세가 끝나면 10시부터 11시에 끝날 텐데 1시간 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연설을 봤는데 진짜 괜찮다. 그런데 옆에 또 어떤 분이 박다리를 막 했는데 어떤 분이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 그럼 그분한테 유세 보고 찍어라 갖고 있다가 네,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주에서 아니더라도 그 다음 지역에서 또 그렇죠. 보고 찍는다든지 네. 뭐 이럴 수 있겠죠. 어쨌든 이번 주 제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주에 계신 우리 보고 계신 분들, 네, 당원 여러분들. 지인들, 당원 여러분들이 지인들 찾으셔가지고 제주의 권리당원 찾으셔가지고 네. 꼭 이렇게 박가리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주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인천 오후에는 올라오시죠? 네, 인천으로 갑니다. 오후에는 네. 인천으로 가고요. 그 다음 날 일요일에는 강원도. 어디에서 하냐면 강원도 그다음에 네, 대구 경북을 대구, 경북.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투표는 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전부터 해서 진행된다. 그래서 유세가 끝난 1시간 후까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참 제가 방송에서도 참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이 짠 것도 아닌데 네. 상당히 알찬 인터뷰를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될 텐데. 네네, 이제 저희 다 왔습니다. 그래요? 예.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내가 꼭 네. 뭐 다른 분들도 후보들도 참 뭐 면면이 다 훌륭하시고 괜찮으신데 내가 꼭 최고가 되어야 되는 이유. 지금 보면 그 당원들의 지지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이현주 의원께서 지금 복당을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세도 좀 약할 것이고 그래서 이현주가 필요한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이현주 좀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왜 내가 최고위원이 돼야 저는 되는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어렵게 저는 이제 전략 자산, 뭐 전략 무기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략 자산을 어렵게 구해 왔는데 단지 이제 조금 아직 덜 익숙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전략 자산이 나한테 그죠? 네. 그런데 마침 전쟁이 이미 터져 있는 상태라면 그 전략 자산이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도 전쟁 났을 때 써야지. 전쟁 끝나고 쓰면 무슨 소용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왔어요. 예. 이번에 나온 이유가 아니 나를 그러면 나보고 같이 하자고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뭐 이런 비상시국 다 끝나고 평화시에도 이현주가 할 역할은 분명히 있긴 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비상시국에 더 큰 역할이 아마 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 비상시국에 내가 역할해야지. 아, 나는 아직 당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너무 네.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뭐가 저가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 건방지지만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원분들께서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네. 우리가 이렇게 비상시국에서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저만큼 상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8명 네. 중에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저는 지금 국민들이 매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화가 많이 나 있지만 가장 실제로 국민들의 어떤 표심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끝에 가면 경제입니다, 결국은. 우리 경제인 출신이시잖아요. SOL 네네. 상무 출신.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당이 모두가 저도 물론 뭐 재사면 특검 문제도 그렇고 제가 항상 이렇게 또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도 잘하고 또 검찰 개혁 얘기도 많이 하죠.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할 때 한 사람은 그래도 최고위원회에서 잠깐만 이러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금융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외환시장이 매우 시급한 네. 이런 위기가 닥쳤는데 이대로 가면 며칠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지적하고 다잡지 않으면 국가에 큰 위기가 닥칠 것 같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누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최고위원회 이 8명 중에서 네, 저는 맞습니다.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예, 그래서 그 아주 역할을- 당당하십니다. 그럼요. 그 역할을 제가 하고 네. 그리고 이 젊은이 특히 우리나라의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이 젊은 우리 젊은 근로자층들, 젊은 우리 세대들 입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뭐냐? 일자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먹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목사니즘이 이슈거든요. 네네. 그럼 목사니즘의 비전을 대표님도 출마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네. AI 산업 시대라든지 이런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얘기하고 같이 함께 대표님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네. 그래도 제가 제일 낫지 않는가? 8명 중에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 네. 한 5주 동안 또 강행군을 하셔야 될 텐데 잘 네, 준비하셔서 또 오늘 네.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재방송으로도 들으시거든요. 네. 선택에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똑부러지는 네. 사람이구나. 더 네, 자세히 네.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현주와 함께 민주당 네.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네. 꼭 좀 많이 밀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준비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인재로 네, 이현주를 선택해 주실 것을. 그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예, 인터뷰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